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제 발견이라는 주제로 충분히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독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문제 발견한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고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 두 가지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디자인 띵킹, 두 번째는 마음 테스트라는 방법론을 배워서요. 사용자 중심으로 문제 발견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과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오늘 배울 학습 목표 세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사용자를 관찰하여서 문제를 발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복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문제 발견 시간에 배운 것들이요. 예비 사용자 1번은 즉 나였다. 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무엇을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써보는 게 도움이 된다. 그렇죠. 문제 다이어리 써보자. 이 문제 다이어리라는 건 결국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언어화, 즉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서 구체화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비 사용자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확장을 할 때는 관찰과 리서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정말 이 문제를 겪고 있는지, 이 문제가 좋은 문제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충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발견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디자인 띵킹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문제가 더 깊이 제대로 이해를 한 확실한 문제가 맞구나 라는 거를 사용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1대1 인터뷰를 통해서요.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나오죠. 찐 반응을 얻을 건데요. 그러려면 질문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똑같이 질문하면 안 돼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냐? 마음 테스트라는 인터뷰 질문지 작성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기반해서 질문지를 작성하고 그걸 토대로 1대1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면 찐 반응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학습 목표 내용들을 전부 함께 학습하고 나서 마지막 미션으로 핵심 기능을 도출하기 위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할 거예요. 이 인터뷰 질문지 작성해서 1대1 인터뷰하고 나서 그 결과를 취합해서 우리는 핵심 기능을 도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디자인 띵킹 방법론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것은 프로그램이에요.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교잖아요. 여기 대학원, 창업대학원에 디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 띵킹입니다. 즉 학생들이 학습하는 거예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사용자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창업이죠. 그래서 창업 교육, 창업 수업이에요. 디자인 띵킹 수업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empathize, define, ideate, prototype, test, access 하는 6가지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디자인 띵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팀 프로젝트인 거죠. 학생들이 창업을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거쳐서 창업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팀이 꽤 많이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냐면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 생각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것은 정의. 문제 정의부터 한다. 즉 나에서 문제를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앞서서 단계가 하나 더 있죠. 바로 empathize. 공감이죠. 네. 즉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잖아요. 이 관점이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디자인 띵킹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자인 띵킹 단계는 총 6가지죠. 공감, 문제 정의, 디파인,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에이트, 프로토타입, 테스트, 그리고 액세스 접근까지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일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 정의하는 이 단계 앞에 하나가 더 있다. 바로 공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서 문제 발견이라는 첫 번째 시간에 학습한 주제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합쳐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발견할 건데 우리 공감이라는 거 알았는데 문제 정의할 때는 나이지만 사실은 사용자에게 집중해서 먼저 공감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이 공감이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공감이 왜 꼭 필요한가?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공감이 필요한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관점을 나에서 사용자로 바꾸는 거죠. 더 이상 내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요. 진짜 사용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실제 문제인지 실제 문제를 발견하는데 더 깊이 있게 발견하고 그 깊이 있는 해결책을 그 문제로부터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발견한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거죠. 왜 이렇게 여러 번 검증하냐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앱 만들 건데 이건 해결책일 뿐인 거잖아요. 이 해결책이 제대로 된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쓸모가 없어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 3번 검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이 돼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공감을 하면서 찐 문제를 발견하려면 결국엔 1대1 인터뷰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 1대1 인터뷰를 할 때 사용자에게 찐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질문하면 안 되고 특별한 질문을 해야 돼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질문인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방법론을 배울 거예요. 바로 그게 마음 테스트예요. 마음 테스트라는 거는요. 질문지를 작성하는 인터뷰 기법, 즉 인터뷰 질문지 작성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뷰 기법 자체도 포함이고요. 사용자의 찐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 마음 테스트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마음이잖아요. 엄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여기서 마음은요. 사실 정서적 지지자를 의미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런 앱 만들 건데 어때? 하면은 엄마는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니더라도 정서적 지지자인 친구도 될 수 있고요.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관계에 있는 다양한 관계에 나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만든 해결책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가짜 긍정 반응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좋아. 나 그거 나오면 쓸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정서적 지지자들을 인터뷰할 때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가짜 긍정 반응을 얻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진짜 긍정 반응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실제 행동과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그러냐면 실제 행동과 경험은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숫자인 거죠. 혹은 팩트인 거죠. 나 어제 뭘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짜 긍정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뭐 했다 안 했다. 팩트니까요. 그래서 바로 마음 테스트는 이 실제 행동과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그 질문으로 그러한 인터뷰로 정서적 지지자의 가짜 긍정 반응을 뚫고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1대1 인터뷰 하는 거 모두 다 잘 알죠.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1대1 인터뷰 보통 누구랑 하게 되냐면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 즉 정서적 지지자랑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가짜 긍정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얻고 싶은 진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뚫고 얻으려면 이런 마음 테스트 기법을 적용한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지를 작성해야 될까? 그때 크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3가지 규칙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핵심 규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객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돼요. 고객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혹은 현재의 실제 행동, 경험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즉, 과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이게 바꿔 말하면 관찰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질문이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사실에 기반한 질문을 해야 돼요. 구체적일수록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죠.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해야 할 것, do와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을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do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 질문들이 전부 다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반대로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내 아이디어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때? 이거 나오면 쓸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는 이런 질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물어볼게요. 과거 실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해결 방법. 즉 경험인 거죠.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예를 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는 행동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살펴볼게요. 지금은 규칙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어가면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대인 거죠. 과거와 반대, 미래 가정형 예상 질문.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어때요? 마치 아이디어 설명과 비슷한 결이죠.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것은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런 부분, 미래 가정형 예상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 그것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 사실을 묻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험에 가깝죠. 그런데 조금 더 다른 지점은 이런 구체적이다라는 지점이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다른 대안이라는 건 곧 구체적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 구체적인 거에 반대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기 어려운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과거, 현재, 경험까지 물어보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첫 글자 따서요. 고, 경, 구. 구체적이고 경험 중심으로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질문지 예시인데요. 저희가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 즉 기프티콘 만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질문했었는지 그 질문지 예시를 가져왔어요. 실제 문제가 존재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프티콘이 만료돼서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나요? 경험을 물어본 것이죠. 고객에게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문제 우선순위, 이게 진짜로 중요한 크리티컬한 문제였는지 확인하기도 했죠. 어떤 질문이었냐면 다른 불편함에 비해서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거는 의견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듣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요. 결국 고객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수로 표현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서 무슨 행동까지 했는지, 그게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프티콘을 확인하거나 관리할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행동. 즉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위주로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사용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고, 경, 구 원칙을 적용해서 질문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1대1 인터뷰를 할 때 그 인터뷰 안에서 가짜 긍정 반응을 뚫고 진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맘 테스트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인터뷰를 하실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질문지 작성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미션은요. 사용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서비스, 앱이겠죠. 이 앱이 해결할 문제가 진짜 맞는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인터뷰를 할 건데, 그 인터뷰를 하기 위한 질문지를 마음 테스트 원칙을 적용해서 직접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핵심 규칙을 반영해야 돼요. 고객 중심이고요.
과거, 현재 경험이고요. 구체적인 사실 기반의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 경험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어떤 식으로 해결하셨나요? 하는 과거 행동 중심으로. 또 문제 우선순위 확인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진짠가? 이것들은 사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뭐 의견으로 물어보는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어떤 해결책까지 시도해 보셨는지. 그게 너무 막 100만 원 썼다 이러면 그거 진짜 크리티컬한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사실과 데이터 중심, 즉 경험. 네. 미래 가정형 안 된다. 질문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작성해 주셔서 질문지 완성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인터뷰 3명에서 5명까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1대1 인터뷰 꼭 진행해 보세요. 가능하면 대면으로요. 정말 어렵다면 정 안 되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대신 화상이어야 돼요. 전화는요 가능한 전 비추해요. 왜냐하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많아서요. 인터뷰를 만나서 하거나 최소한 줌으로 화상으로 할 때 우리가 얻는 인사이트가 훨씬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가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한 주간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그러면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션 화이팅입니다. 그럼 안녕.